자, 타입 df 명령어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타입 df 명령어의 진짜 어려운 내용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타입 df 명령어 형식 1은 쉬워요. 얘는 쉬운 구조인데, 형식 2부터 복잡해집니다. 형식 1을 보면, 타입 df, return 타입. 자, 혁명 제정하겠어? 자, 함수 포인터의 새 혁명. 이게 새 혁명이에요. 아니, 강사님, 새 혁명이 왜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리턴 타입, 자, 포인터, 괄호까지 포함한 이게 구혁명입니다. 자, 구혁명 사이에, 구혁명의 타입들 사이에 새 혁명이 저렇게 콕하고 박혀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처음 보고 난 이게 뭔가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냥 아까처럼 형식 1처럼 구형명과 새형명을 이렇게 스페이스 같은 걸로 구분해주면 너무 편한데 얘는 왜 새형명이 구형명 사이에 저렇게 박혀 들어가 있을까? 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데니스 리츠께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표현이 아니고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를 컴파일할 때 토큰 단위로 나눠서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함에 있어 저렇게 구성돼야지만 컴파일러가 해석이 가능한가 보죠. 자, 제가 학교 다닐 때 컴파일러 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컴파일러 론. 그러니까 컴파일러 론을 배우고 우리는 지금 C 컴파일러를 쓰지만 컴파일러 론은 컴파일러를 만드는 학문이겠죠. 자, 그걸 배우고 컴파일러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과목인데 저는 그 과목이 필수 과목이 아니라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선택해서 들었으면 이 부분을 더 잘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선택하지 않아서, 자, 컴파일러 롤에 의하면 컴파일러가 그 소스 코드를 토큰 단위로 나눠서 컴파일을 할 때 그냥 이런 구조여야 하나 보죠. 자, 그래서, 자, 볼게요. 타입 df. 혁명 제정하겠어 라는 명령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보이드 괄호 열고 포인터 괄호 닫고 괄호 열고 포인트 인티저 컴만 인티저. 자, 이게 구형명이 되겠고요. 펑크 언더바 ptr 요것만 새형명이에요. 새형명이 구형명의 타입 속에 이렇게 콕 박혀 있는 구조이다. 우와, 저는 이런 표현을 이제 너무 많이 봐서 그냥 익숙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게 구형명, 이게 새형명이지. 근데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까요? 여러분들 보이드 타입에 서브라는 함수가 있는데 전달인자로 인티저형 두 개를 전달인자로 받을 함수래요. 그러면 이 서브 함수 가리키는 펑션 포인터를 선언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타입 그대로 내리고 파라메터 리스트 그대로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는 펑션 포인트 fp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나는 저런 함수를 가리키는 펑션 포인트 fp야. 그래서 이 fp 요게 함수 포인터죠. 함수 포인터 명 쓰는 자리. 그쵸? 자, 그 자리가 앞에 타입 df가 붙어지면 이게 함수 포인터 변수명이 아니고 자, 이게 세형명으로 인식되어진다라는 타입 df가 붙으면은 세형명이에요. 타입 df가 떨어지면 저건 함수 포인터 변수명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수월할까요? 음. 자, 이렇게 세형명을 만들어 놓고 실제 함수 포인터를 선언할 때는 그냥 이렇게 펑크 언더바 펑크 ptr이 세형명이잖아요. 함수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인 fptr을 하나 잡아줘. 그러면 fptr이 뭐예요? 자, 저렇게 인티저형 전달인자 두 개 갖고 리턴 값 없는 보이드형 함수를 가리키는 펑션 포인터로 선언이 된 거예요.
자, 그런 FPTR에다가 서브 함수를 넣어주면 가리키겠죠. 그리고 FPTR을 10,20으로 호출해 준 것은 서브 함수 10,20하고 호출해 준 것과 동일 표현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뭔 부르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 포인터 변수의 새 혁명을 활용해 준 코드를 같이 보자. 강사님, 그러면 혁명 재지정하지 말고요. 그냥 함수 포인터, 원래 함수 포인터 선언하듯이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뭐 안 될 거 뭐 있겠어요? 쓰면 되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예제 12-2를 보면 함수 포인터 타입의 재정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혁명 재정하겠어? 어떤 타입을? 자, 보이드 타입에 전달인자 없어서 보이드형, 보이드인 파라미터 부분도 보이드인 함수를 가리키는 함수 포인터형, 이게 구형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형명이 뭐예요? 펑크 언더바 t라는 것이 요게 세형명이 되겠습니다. 함수 포인터 타입의 재정의를 한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에러 난다는 얘기예요. 자, 구형명, 이렇게 세형명, 이렇게 따로 떼어서 이렇게 구분지어 줄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자, 에러 발생하는 타입 재정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얘기예요. 자, 타입 df 키워드로 재정의한 자료 형명은 관례적으로 언더바 t 뭐예요? 타입명을 재정의했다라는 의미로 타입명 뒤에 언더바 t를 붙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관례적이에요.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꼭 그래야만 한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즈 언더바 t 이거는 혁명 재지정된 타입명이야. 자, 여기에서 펑크 언더바 t 자, 언더바 t가 붙어 있으면 이건 혁명이 재지정된 타입명이구나 라고 이렇게 누구라도 느낄 수 있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지 의무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펑크 언더바 t타입의 포인터 FPTR을 선언해라. 그러면 펑크 언더바 t타입도 이미 펑션 포인터 타입인데 그런 펑션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타입을 하나 더, 한 차원을 더 올린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딩한 것은 자, 펑크 언더바 t타입을 가리키는 포인터 FPTR을 선언해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좀 이따 두고 밑에 걸 먼저 그릴까요? 펑크 언더바 t타입의 방 3개로 이루어진 F 펑크 펀 어레이를 선언하자. 그러면 자, 여기가 펑크 언더바 t타입이고 펑크 언더바 t타입이고 펑크 언더바 t타입인데 펑크 언더바 t타입이 원래 무슨 타입인데? 자, 얘는 보이드 타입에 전달인자 없어서 보이드인 그런 함수를 가리키는 타입이잖아요. 자, 펑션 포인터 변수 3개짜리 배열을 선언하고 자, 거기에다가 서브1, 서브2, 서브3 함수명이죠. 내가 여기 서브1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서브1의 시작 주소인 뭐 예를 들어서 임의로 여기가 1000번지면 1000번지를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서브2 함수명을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얘는 서브2 함수를 가리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브3를 넣었다는 것은 서브3 함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고요. 임의로 펑크 어레이라는 이 함수 포인터 배열들의 시작 주소가 1200번지서부터 시작했다. 여기는 포인터 방이니까 1204번지.
1208번지 이렇게 가겠죠? 1204번지의 타입이 뭐예요? 1200번지, 1204번지, 1208번지의 타입은 펑크 언더바 T 타입을 이런 방의 한참 높은 주소 타입이겠죠. 되셨습니까? 자, 강사님 저거는 혁명 재지정된 타입명이고요. 오리지널 타입명은 뭡니까? 자, 얘는 보이드 타입의 전달인자 없어서 보이드인 함수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요 타입이에요. 둘이 지금 같은 타입이에요. 같은 타입. 동일 타입입니다. 헐거정 강사님 이런 표현 너무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네. 자,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표현이 어려우니까 혁명을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혁명을 간단하게 만들고 포인터를 붙여주면 바로 이 타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혁명을 제정하는 거예요. 혁명이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강사님, 여기 있는 FPTR은 1200번지를 갖고 그때부터 여기 있는 방 요거 하나를 가리키죠. 자, 여기는 fun array의 0번방이면서 동시에 FPTR의 0번방이기도 하죠. 포인트 변수가 배열의 첫 번째 방을 가리켜? 그럼 마치치가 그 배열의 배열명인 것처럼 이렇게 어레이 표현을 써줄 수 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나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에 이해되셨어요? 자, FPTR에다가 fun array를 집어넣으라. fun array가 배열의 배열명, 곡구 배열의 시작 주소인 1200번지를 넣었으니까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면 FPTR의 I번방이나 fun array의 I번방이나 같은 표현입니다. 그쵸? 자, 이제 이 표현에서 i가 0일 때 서브 원함수가 호출됩니다. 자, i가 1일 때 1번 방에 펑션 포인트로 호출하니까 서브2가 호출되는 거죠. i가 2일 때 서브3 함수가 콜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서브1 함수가 한 번, 두 번, 서브2 함수가 한 번, 두 번, 동일한 함수가 두 번 호출돼서 나는 서버 함수입니다. 나는 서버 함수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두 번 연달아 나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이게 여러분들 현업의 코드예요. 현업에서 이렇게 복잡한 타입을 혁명 재지정하지 않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혁명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해서 자 이렇게 재지정된 혁명의 차원을 하나 더 올리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혁명이 재정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선언하셔요. 훨씬 복잡하죠? 자, 그래서 현업에서는 복잡한 타입명을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타입 df명을 씁니다. 타입 df 명령어를 씁니다. 특히 함수의 타입과 같이 복잡한 애들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쓴다는 얘기죠. 정말 많이 쓰는 기법이에요. 자, 강사님, 이게 눈에 안 들어오는데 눈에 안 들어와도 자꾸 보면서 눈에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예제 하나 더 볼게요. 함수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의 반환값. 자, 함수 포인터를 리턴한대요. 함수의 포인터를 리턴한다는 것은 꽤 난이도 있는 프로그램이 작성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혁명을 제정합니다. 혁명 제정하자. 자, 보이드 타입에 전달인자 없어서 보이드형 전달인자를 갖는 함수 타입을 구혁명입니다. 이것이 펑크 언더바 t라는 타입명으로 혁명 제정하겠어. 자, 요게 새 혁명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드 타입의 베지터블, 프루트, 그레인이라는 함수를 선언해 주었어요. 원래 이렇게 한 줄에 세 개의 함수를 선언하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함수 선언문은 한 줄에 하나씩 선언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제가 한 페이지에 이 예제 코드를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 약간 무리수를 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죠. 펑크 언더바 T타입에 T타입을 리턴하는 펑크 언더바 T타입이 뭐예요? 함수 포인터형이에요. 함수 포인터형을 리턴하는 get그룹이라는 함수는 전대링자로 인티저형을 갖고 있지. 자, 메인 함수에서 메뉴. 자, 혁명을 제지정한 걸 안 쓰고 오리지널 타입명으로 선언을 하네요. 자, 여기서는 얘는 뭐예요? 함수 포인터 변수 선언한 거죠. 함수 포인터 변수 명이에요. 강사님 저거 세형명 아니에요? 이게 세형명이려면 앞에 타입 df가 붙어야죠.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얘는 세형명이 아니라 함수 포인터 변수명인데 강사님 위에서 혁명 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쓴 것과 동일한 코드입니다. 혁명 제정된 펑크 언더바 T타입의 FPTR 이퀄 널이라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입니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그죠? 자, 펑크 언더바 T타입의 함수 포인터, 함수의 시작 주소를 받을 F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가 현재 아무 함수도 가리키고 있지 않아라는 의미로 널로 초기화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printf 문을 이용해서 번호가 매겨져 있는 메뉴를 출력을 합니다. 1번 베스트업을 2번 프로, 3번 그레인, 4번 킷 해가지고 자, 이 메뉴를 출력하고 그 4개의 메뉴 중에서 번호를 하나 입력받았는데 그 메뉴 번호가 4번이면 종료하기잖아요. 자, 브레이크, while 1이니까 무한루프 돌 것 같은데 메뉴 번호가 4이면은 브레이크 빠져나와라. 자, 아니면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들어왔을 때에는 FPTR 있고 get그룹 해가지고 메뉴 번호를 보낼 겁니다. 자, 메뉴에 따른 함수 포인터, 함수의 시작 주소가 리턴 될 거예요. 자, get그룹이라는 함수 밑에 있습니다. 자, get그룹 함수는 인티저형 메뉴 번호를 하나 전달인자로 받아서 그 메뉴 번호가 1번이면 vegetable이라는 밑에 있는 자, 함수의 시작 주소들을 리턴합니다. 함수의 시작 주소, 함수명을 리턴한다는 것은 함수의 시작 주소를 리턴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함수의 시작 주소가 리턴이 되면 얘를 리턴 타입 뭐예요? 함수 포인터형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함수 포인터형. 여기는 베스트업을 프로 그레이는 보이드 타입의 전들인자 없는 보이드형 함수들입니다. 얘네가 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보이드 타입의 전달인자 없는 보이드형을 우리는 위에서 혁명 제정을 이미 해놨죠. 뭐라고? 펑크 언더바 T 타입이라고. 그러니까 자 리턴 타입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함수 포인터 타입의 새 혁명을 리턴하니까 이렇게 간단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혁명을 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20번 코드는 에러가 나고요. 21번 라인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보이드 타입의 보이드형 전달인자랑 갖는 함수의 시작 주소를 리턴해 주세요. 이렇게 코딩 못해요. 이렇게 코딩 못합니다. 자, 이렇게 코딩해야 돼요. 이게 인간이 할 코드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get그룹 넘보니 이게 함수명입니다. get그룹 넘보니 이게 함수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 함수명, 얘가 함수명인 거 뭐 보고 알았어요? 이거부터 해석되잖아요. 그쵸? 뭔가 식별자 뒤에 소괄호가 나오고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게 함수구나. 자, 이게 파라미터죠. 이게 파라미터 리스트 부분이죠. 되셨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요게 연산이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 함수명과 파라미터 리스트를 제외한 이 부분이 리턴 타입이에요. 아니, 강사님, 리턴 타입이 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까? 컴파일러의 원리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해석이 가능한가 봐요. 자, 그래서 리턴 타입 이렇게 이 앞뒤로 쪼개져 있는 이 표현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턴 타입을 혁명 재지정하고 이렇게 쓰니까 훨씬 간단하죠. 함수명, 파라미터 리스트, 리턴 타입.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혁명을 재지정하지 않으면 21라인처럼 이 표현으로 코딩을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코딩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코딩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혁명 재지정하는 거, 자, 얘가 뭔지 해석하는 거에 약하신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코딩하라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21라인 같은 표현을 못 만들어내서 코딩이 불가능해집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혁명을 재지정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 리턴 타입, 함수명, 파라미터 리스트를 딱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대슈, 예, 해슈. 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음,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자, 메뉴 번호가 1이면 vegetable이라는 함수의 주소, 2면 fruit, 3이면 grain의 주소를 리턴해라. 그러면 이 안에는 자, fruit 또는 vegetable 또는 grain의 주소, 함수의 시작 주소가 오겠죠? 자, FPTR 그 이도저도 아니면 예, 리턴 널을 해라. 1, 2, 3 메뉴 아닌 갑자기 엄하게 5번 메뉴, 7번 메뉴는 널 포인터를 리턴해 버린 거예요. 안전장치를 걸었죠? 자, if FPTR이 난널이면, 즉 베지터블이나 프루시나 그레인이면 FPTR 함수 펑션 포인터를 이용해서 호출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가 호출됩니까? 베지터블 함수 또는 프루트 함수 또는 그레인 함수. 셋 중에 하나가 자, 1번 메뉴일 때, 자, 2번 메뉴 선택했을 때, 3번 메뉴 선택했을 때. 자, 셋 중에 하나가 콜 될 거예요. 콜.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함수의 시작 주소를 이렇게 리턴해. 내가 불릴 함수를 골라서 리턴해 줘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함수 포인터 타입을 리턴해야 되는데 함수 포인터 타입이 혁명 재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21라인처럼 네, 힘들게 리턴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뭐 현업의 개발자들도 이런 표현 쉽게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자꾸 눈으로 보면서 익숙해져야 한다. 되셨나요? 네. 좋아요. 넘어가도 되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 예제에서. 자, 타입 DF 명령어. 헷갈리는 삼형식이 하나 또 나옵니다. 자, 삼형식이 있습니다. 자, 혁명 제정하세요. 자, 포인터의 새 혁명. 이게 새 혁명이에요. 나머지 여기가 구혁명입니다. 요게 구혁명입니다. 강사님 이게 뭐예요? 자, 얘는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혁명 재지정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캐릭터 str 3행 10열짜리 배열이 있습니다. 3행 10열짜리 배열이고 여기가 의미로 300번지라고 가정하죠. 자, 여러분들 300번지의 타입이 뭡니까? 300번지의 타입. 자, 이제 배열의 시작 주소의 타입 정도는 그냥 눈 감고도 밥 먹듯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다
기초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이런 표현들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복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300번째 타입은 이 배열의 가장 큰 구성 요소인 캐릭터 방 10개짜리 배열의 한참 높은 주소 타입이죠. 이런 게 탁탁 나와야 돼요, 여러분. 되셨습니까? 네. 자, 광진님 광진씨 정확하게 표현했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이런 표현일 때, 300번지. 자, 이렇게 생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는 여러분도 어떻게 선언해야 돼요? 캐릭터 방 10개짜리 배열에 한자어 높은 주소를 담는 P 이렇게 선언하셔야죠. 그래서 P에다가 str을 집어넣으면 P는 300번지 받아서 그때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데 얘는 캐릭터 방 10개짜리 배열 한 행을 다 가리키는 구조죠. 인크리먼트 시키면 10번지씩 증가하죠. 캐릭터 방 10개 사이즈만큼씩 증가하죠.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배열 포인터 변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앞에다가 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구조인데 이 앞에다가 type df 명령어를 붙이는 순간 이게 배열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이게 세형명이 됩니다. 나머지 타입이 구형명이 된다는 얘기. 배열 포인터 변수 자리가 왜 세형명이 돼? 앞에 type df 명령어를 붙였기 때문에. 그죠? 이 코드 좀 이상하다. 뒤에 세미콜론이 있어야지. 이거 생략할 수 없죠. type df 명령어는 컴파일러가 이해하는 명령어니까 뒤에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세형명이 됐고 그런 세형명으로 선언된 P 자 이렇게 그려지고 P에다가 str 집어넣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 그려지고 P에 1행 2열방에 B를 넣어 자 P에 0행 1행 0열 1열 2열방에 P를 넣어 그럼 여기에 B를 넣어 그럼 여기에 B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자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 B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표현이래. 자, 그래서 다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배열 포인터 변수의 타입도 만만치 않게 복잡합니다. 이 만만치 않게 복잡한 쟤를 그죠? 혁명을 재지정해서 간단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형식을 활용한 예제를 하나 볼까요? 자, 예제 12-4번이 다차원 배열의 포인터 값을 리턴하는 함수의 반환값 재정의가 있습니다. 다차원 배열을 리턴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type df 명령어가 있습니다. 혁명 재정하겠어. 자, 요게 새 혁명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구혁명이 되겠습니다. 소괄호까지 포함돼야 돼요. 이게 구혁명이 됩니다. 자, 인티저 몰라행 사열짜리 행은 상관없어. 근데 열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몰라행 사열짜리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의 혁명이 int array ptr인 거예요. 그죠? 자, int array ptr 타입을 리턴하는 자, 인티저. 자, 얘가 뭘 리턴한다는 거예요? 인티저. 행은 몰라 하지만 사열짜리 이 배열의 시작 주소를 리턴한다는 얘기. 리턴을 하는 메모리 얼로케이션 인트 전들인자 하나가는 함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열은 4로 고정했습니다. 자, 얘가 뭐예요? 배열 포인터죠. 변수명입니다. 아니, 강사님, 위에서 혁명 재지정해 놓고 왜 저렇게 코딩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혁명을 재지정했다고 새로운 혁명만 쓸 수 있고 구혁명은 못 쓰는 거 아니죠? 자, 구혁명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표현이죠. 자, 새 혁명 int array ptr 타입의 a array
PTR을 하나 이렇게 선언해주면, 아, 초기화까지 시켜야지 같은 표현이 되겠지.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동일 효과입니다. 동일 코드. 자, int array ptr이 몰라행 2차원짜리, 몰라행 4열짜리 인티저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 타입이잖아요. 그죠? 배열 포인터죠. 자, 그런 몰라행 4열짜리 인티저 2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array ptr 타입의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너를 초기화시켜라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을 로우에다가 입력을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시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3하고 엔터를 쳤다고 보죠. 그럼 로우는 3이 되겠죠? 자, my allocation에 3행 4열짜리 2차원 배열을 한 번에 잡아서 리턴해라. 강사님 2차원 배열을 할당할 때에는 기둥 메모리 세우고 격가지 메모리 세우면서 인티저 포인터형을 리턴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거는 행과 열을 다 입력받아서 행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열도 고정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고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자, 이 표현은 이 표현이 아니고 자, 지금의 동적 메모리 할당은 열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 자, 행은 가변입니다. 그런데 열은 자 보세요. 열은 사열로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 사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열로 고정되어 있다. 되셨습니까? 뭔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자, 그래서 자, 열은 사열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낼 필요가 없고 자,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거예요. 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할 때 mR로 그쵸? 자, 로우는 내가 보내준 거 사이즈 오브 인트 어레이 4. 자, 이렇게 사열로 고정을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자, 인트 방 4개짜리 1차원 배열 요게 한 행의 크기인데 이런 행을 로우에 잡아서 한꺼번에 리턴해라.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당된 에몰록이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700번지를 리턴하면 얘는 뭔지 모를 기억 공간의 시작 주소잖아요. 자, 그걸 P에다가 int array ptr 타입으로 캐스팅을 해서 집어넣어라. 자, P를 왜 이걸 캐스팅해서 P가 int array ptr 타입이니까. 그죠? 자, int array ptr이 무슨 타입이에요? P 타입이잖아요. 자, 인티저 방 3개짜리 1차원 배열의 한 차원 높은 타입이잖아. 그렇죠? 높은 주소 타입을 우리는 인티저 어레이 ptr 타입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이렇게 동일한 표현으로 캐스팅해 줄 수 있는데 아니 혁명을 재지정했는데 굳이 이 오리지널 혁명을 쓸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P를 리턴한다는 것은 인티저 어레이 ptr 타입을 리턴한다는 거죠. 이게 리턴 타입이죠. 자, 리턴 타입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거는 에라라는 표현이고요.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혁명을 재지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렇게 코딩 하셔야 된다는 얘기. 27라인처럼 이거 여러분들 해석해 보죠.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뭐예요? 자, 소괄호가 먼저 해석되고 포인터가 나중에 해석되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함수명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메모리 얼로케이션 뒤에 소괄호가 먼저 해석되잖아요. 소괄호는 파라메터 리스트 부분이잖아요. 파라메터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함수명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함수명 썼고 파라메터 리스트 썼어요. 나머지가 뭐예요? 나머지가 이 함수의 리턴 타입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리턴 타입입니다. 오, 리턴 타입 너무 복잡해요. 자, 리턴 타입 사이에 리턴 타입을 함수명과 파라메터 좌우로 분리 배치했다는 얘기예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위에 있는 26라인처럼 리턴 타입을 몰아서 쓰잖아요.
이거는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요. 컴파일러가 구문 해석을 못해요. 컴파일러가 구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27라인처럼 써주거나 아니면 혁명을 재지정해 깔끔하게 재지정해서 이렇게 리턴 타입을 이렇게 표기하거나. 그럼 여러분들 현업에서 개발자들이 어떤 방식을 선호해요? 24라인 방식을 선호하죠. 당연히 혁명을 재지정해서 쓰죠. 누가 27라인처럼 코딩하겠습니까? 물론 27라인처럼 코딩하는 개발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나의 선배야. 그럼 여러분들 27라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27라인 해석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함수명을 기준으로 연산자 우선순위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괄호의 우선순위가 포인터보다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자,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소괄호가 먼저 해석돼야 되니까 얘는 함수야가 되는 거죠. 함수명이야. 됐죠? 이해했슈? 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혁명을 재지정해서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현업에서 혁명을 재지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7라인 같은 코드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해석하기 힘든 코드가 만들어져요. 어렵죠? 자, 그래서 코드를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라도 typedf 명령어는 여러분들 잘 사용을 해야 되겠대더라. 됐슈, 이해슈, 좋습니다. 자, 예제 12-4는 int array ptr처럼 직관적으로 혁명을 지정한 것 같은데 예제 12-3은 func 언더바 t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func 언더바 t라는 혁명을 지정한 건데 여러분들 func 언더바 t는 식별자예요. 이 새로운 혁명은 식별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별자는 여러분들이 예제 12-3에서 func 언더바 t가 너무 추상적이야. 이 이름이 너무 추상적이야. 그러면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세형명은 식별자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만드시면 돼요. 알아보기 좋게. 펑크 언더바티는 함수 타입이라는 거예요. 함수 포인터 타입이란 fptr 언더바티 뭐 이렇게 만들어 펑션 포인터 언더바티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혁명은 만드는 개발자가 만들기 나름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저라면 얘 혁명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v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고 얘는 펑션 포인터. 자,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고 함수의 포인터 타입인데 전달인자도 v 보이드인 뭐 이런 언더바 t vfpv 언더바 t 언더바 t는 새형명이라는 뜻이고요. 자, 이런 이름으로도 실제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이 써요. 혁명 재정할 때. 자, 앞에는 타입의 리턴 타입의 타입명, 뒤에는 전달인자의 타입명. 자, 그럼 이런 식이라면 이렇게 쓰는 회사 봤어요, 제가. 자, 예를 들어서 보이드 타입의 서브 함수가 있는데 얘는 인티저형 전달인자와 더블형 전달인자를 두 개 갖는 이런 함수 타입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새형명은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겠죠? 자, 리턴 타입은 보이드형이고 펑션 포인터인데 얘는 파라미터의 타입은 id 언더바 d 타입. 자, 보이드 타입이고 전달인자로 인티저와 더블형을 하나씩 갖는 함수 포인터 타입. 이렇게 의미 있게 지시면 돼요, 재원 씨. 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으로, 맥락으로 혁명 재지정하는 회사들을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맥락 있게 짓죠. 되셨나요? 네, 재원 씨 굉장히 좋은 질문 하셨어요. 네. 현업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런 새로운 혁명이 있으면 아, 얘는 펑션 포인터이고 이거는 보이드 타입이고 인티저형과 더블형 전달인자를 갖나 보다. 그렇게 생긴 함수의 펑션 포인터형인가 보다. 그걸 새 혁명으로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거의 100%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를 알려드렸네요. 재원 씨 질문 덕분에. 좋습니다. 자, 혁명 재지정하는 세 가지 방법.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형식 1이 제일 쉽죠. 그 다음에 형식 2, 함수 포인터 타입 재지정하는 거. 형식 3, 뭐예요? 배열 타입을 재지정하는 거. 자,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죠? 자, 넘어가서 이제 어려운 내용 지나와서 다시 구조체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구조체 배열과 포인터 배우다가 갑자기 혁명 재지정했잖아요, 저희가. 자, 예제 12-5를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와서 그래요. 이거 나와서 갑자기 타입 df 명령어를 잠깐 얘기하고 온 거예요. 자, 샵 디파인 CNT는 3. 이게 뭐예요? 매크로 상수입니다. 자, CNT라고 써 있는 자리는 전부 3으로 바꿔 넣어. 그래서 전처리기가 먼저 전처리를 해주면 이런 자리가 다 3으로 바뀌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처리 했죠? 자, 그리고 타입 df struct person이 구형문. 그 다음에 여기 타입 df 있고, 자, 끝나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세형명. 자, struct 언더바 person을 그냥 person, 앞에 struct라고 자꾸 붙이는 거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person이라고 하자. 또는 더 간결하게 P는 좀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그냥 person, struct만 생략하는 정도로 하자. 자, 그러면 person 타입의 x방 3개짜리 배열을 잡아. 그쵸? 자, 그러면 x는 1차원 배열입니다. 여기가 네임 멤버들이고, 여기가 어드레스 멤버들이고, 여기가 에이지 멤버들이고. 네, 얘는 김씨고, 서울이고, 20살입니다. 자, 얘는 이씨고, 부산 살고, 30살입니다. 얘는 박씨고, 대구 살고, 25살입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시켰죠? 자, 그리고 person pointer ps. person은 구조체의 타입명이고요. 1차원 포인터 ps를 선언합니다. ps는 구조체 변수의 시작 주소. 구조체 포인터 변수도 포인터는 포인터니까 4바이트 키기로 잡혀요. 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x 뭐예요? x 100번지면 배열명은 곡구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를 의미하니까 그때부터 얘가 여기를 가리키고 PS가 뭐예요? 나는 포인터야. 나는 펄슨 구조체방 하나를 통째로 가리키지. 그러니까 얘는 이 방을 하나를 통째로 가리키는 구조죠. 지금. 되셨나요?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나서 PS는 X 했고, 자, 포문을 돌리면서 for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동안, 자, 3번 돌면서, 자, PS의 i가 0, 1, 2로 바뀌어 들어가죠. PS가 얼마 번지예요? 100번지. 무슨 타입이에요? person pointer 타입. 자, 주소에 더해진 i가 절대값 i일 리가 없죠? 자, 여기에 size of 뭐가 곱해져요? 자, 너 주소지, 어떻게 생긴 기억 공간? person 타입에. size of person, 지금 얘는 멤버의 크기를 다 더해보니까 52바이트입니다. 자, 52번지씩 계산이 되어진다는 얘기. 처음에 100번지, 152번지, 204번지 이렇게 계산되죠. 100번지, 152번지, 204번지. 이 주소 있는 곳으로 가서 네임이라는 멤버, 에이지 멤버, 어드레스 멤버를 출력하자. 자,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에 대한 3명의 이름, 주소, 나이를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쓴 표현은 뭐랑 똑같아요? PS의 I. 배열 표현으로, 배열 표현일 때는 점이 나와야 되겠죠? 어드레스. 왜? 이게 0차원짜리 방이 되니까 0차원과 점이 연결돼야 됩니다. 자, 요거는 주소죠. 주소, 1차원 주소죠. 1차원 주소와는 간접 멤버 참조 연산자가 연결돼야 됩니다. 자, PS의 I번방 점 어드레스에도 같은 표현입니다. 되셨습니까? 뭔 부분인지 이해되셨나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진대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구조체의 포인터 변수와 배열을 연결해서 실제 쓰는 예제까지 살펴봤어요.